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상전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다 패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급락하는 시장 안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 지나고 나서 어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 열렸을 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급락 안 나올 것이다. 별거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다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줘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요, 휴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세권으로 살짝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오늘 증시, 일단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로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장중에서는 중국 GDP 발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장중에서 그 발표에 맞춰서 경제지표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중의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종목들의 강세 흐름들을 하락세로 전환된다라든지 그렇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 특히 주상전화 시작할 때부터 11월 5일인가 7일부터 제가 시작했었죠. 그때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AMOLED 관련주, AP스템부터 해서 테라세미콘, SFA, SNU 등등등등 아마 AMOLED 관련주들 한 10개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계속 해드리고 있을 텐데, 자, 오늘도요, 테라세미콘이 강세를 주고 있고, 그쪽 AMOLED 관련주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한 80조 원 중에서 72조 가량인가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인성정보라든지 인피니티 헬스케어들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AMOLED 관련주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제약바이오들도 부강약품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왜 얘기하느냐? 차별화 장세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종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장세가 하락장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바라보면서 이거 하락장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락장이 되면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월, 화 이틀 됐죠? 이틀 동안 전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20% 정도 빠져야 되는 게 하락장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20%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웬만한 종목들 잘 버텨주고 있었고 반등을 강하게 준 애들은 강하게 줬었고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테라세미콘 추천해드렸었죠? 그 전날 ICT 추천해드렸었죠? 그 전에서 데코엔이 SN은 아니고 데코엔이 세종텔레콤 이런 종목들 매매 종목으로 10% 뛰기 매매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 뭐냐?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차별화 장세 속에서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패턴주들은 패턴주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시장 급락하는 흐름 아니니까 그쵸? 여러분들 주상전과 함께 저와 같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매매 종목들은 매매 종목대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끌고 가는 종목대로 잘 꾸리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변동성 장세에서 잘 여러분들도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겁먹지 마시라고. 그렇게 겁먹는 시장이 아니다. 이미 패는 다 봤다. 자, 근데 오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잠깐 보면요. 오늘은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매도하고 있어요. 211억 정도. 그리고 개인분들 236억 정도로 매수를 들어와 있고 수급이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들도 좀 꼬여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장이 여기서 계속 치고 움직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박스권이다, 박스권. 그러니까 오늘에서는 종목들 움직인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차별화로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오늘은 그러니까 그동안 하루 이틀 동안 종목들 강한 걸 보고 오늘 들어갔다가 종목들이 안 움직이면 또 실망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리시고 종목별로 강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한 종목들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아요. 매매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헤매신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종목,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종목 신규 매수, 뭐 이런 종목들 질문은요. 전화 상담 02-3153번에 2611, 2번으로 지금 하나단이 나가고 있죠?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 문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자, 문자신데요. 자, 일단 매매 종목으로 들어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문자시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나노튜브 쪽으로 예전에 이제 이게 정치 테마주로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주로 한번 묶였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번 N자형 상승 파동을 한번 주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 2,800원이시고 비중은 지금 안 쓰셨네요. 이게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살짝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세를 노려보실 수는 있습니다. 패턴은요. 이렇게 N자형으로 정확하게 갈 만큼 가줬고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아줬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하락각도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요게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박스권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흘러내릴 때에서는 완전 전저점인 2,000원짜리까지도 내다보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내려오면 종목이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내려와도 문제는 없지만 이쪽까지 내려오면 종목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오면 제가 봤을 때 안 되고요. 한 2,200원 정도에서 2,250원. 요 라인은 제가 볼 땐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 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세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조정 권역에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움직이게 되면 2,800원, 3,000원까지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0원 깨지게 되면 2,250원에서 2,200원 깨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2,000원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먼저 손절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자, 이번에는 문자신데요. 자, 추가 매수 질문을 하셨어요. 자,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쪽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박스가 전저점까지 내려갔죠? 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종목을 볼 때에서는 수급을 봐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지금 누적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쪽으로 매수가 돼 있고, 기타 보험 쪽도 좀 매수가 돼 있고, 한데, 최근에서 보니까 특히 어제 같은 날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죠?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이 어제 13만 주를, 그러니까 13만 주 매도했다는 얘기는 어제까지 13만 주를 매도하지 않았으면 누적이 13만 주가 들어있었을 텐데, 일단 기관들이 좀 매도세를 좀 강하게 좀 했습니다, 어제. 자, 그럼 외국인들이 이제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전저점 부분에서 기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와야지만 이 종목은 다시 위쪽으로 반등을 강하게 줍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종목이 좀 약하게 지금 다시 박스가 저쪽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흐름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어제 기관들이 저렇게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었다면 동진세미캠은 바로 급반등을 준다라든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기관들이 매도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에서 비중을 줄이는 자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에서 샀던 애들이 지금 어제에서 배신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 배신하는 저런 매도 물량을 좀 거세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기보다는 저 기관들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지금 자리에서 갖고 있다면요. 이거는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입니다. 전저점 자리 지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것도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급이 지금 살짝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이 다시 풀어질 때까지. 그래서 일단은 전저점 지지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뭐 그렇게 쭉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반등세와 거래량 실리는 기관 매수세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그리고 관망하시고 그 신규 매수하실 그 금액은요, 오히려 지금 강한 쪽으로는 AMOLED 계속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그쪽을 사주고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공략을 하시고 나서 순환매로서 다시 동지 세미캠이라든지 이쪽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돌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인데요. 종목은요, 임팩입니다. 자, 임팩.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임팩을 지금 사셨어요. 근데 지금 박스권으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임팩,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네, 7,400원이시면은 이때 사셨는데, 좀 오래되셨죠? 이거 사신지? 예, 예. 작년, 그러니까는 3월 달에 사가지고. 작년 3월 때 사셨으면 이때까지, 예, 예. 수익이 났다가, 혹은 물타기를 하셔갖고 가격을 낮추셨나요? 아니면 수익이 났다가 못 파셨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손실을 권역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예, 예. 자,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거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보다 보면은 이거는 다시 7,000원 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네. 이거를 수익을 내기는 이 가격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힘든 가격은 아니고요. 지금 네네. 차트를 보니까, 자, 기간과 차트를 보니까, 자, 거의 동기간 동안, 이게 이제,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대략 이제 362개 캔들, 그리고 지금 하락세도 대략 개수를 보니까 거의 기간이 345개. 그러니까 대략 한 20일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 거의 박스권에 이제 동기간으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시점이 됐어요. 하락세가. 네.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조정을 받든 옆으로 횡보하든 한 달 정도의 좀 지루한 과정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참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동안에서 이렇게 362개가 올라갔고 빠질 때에서도 지금 그 정도 동기간으로 지금 빠져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만 더 참으시면은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때에서는 다시 상승 과정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종목은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약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게 단점인 거고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조정 기간도 거의 다 찼고요. 빠질 만큼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보다는 보유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네. 단가를 조금 낮추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노리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음봉에서 내려오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양봉으로 이제 막 5% 이상의 혹은 뭐 8%, 10% 이상의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사자마자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돛지로 이렇게 내려오면 사도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오늘 5,550원에 샀는데 내일 움직이느냐? 안 움직입니다. 내일 모레도 안 움직여요. 뭐 일주일이 가도 똑같아요. 오히려 막 흘러내리고 5,000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추가 그러면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추가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를 네. 한 얼마 정도에 해가지고 한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바닥을 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에서는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보면 장대양봉에 18% 올라가는 혹은 종가가 14% 끝났는데 저런 장대양봉에 거래에 실리는 모습이 나오면 아 얘는 바닥 치고 움직이겠구나 라고 얘가 신고를 한 겁니다. 본인은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네. 네, 이런 모습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해서는 계속 그냥 보유한 물량만 일단 보유하시고 저런 모습으로 장대양봉의 모습이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만 계세요. 갖고만 계시고 좀 지루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지루하신데, 요게 이제 임팩의 예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재작년이 아니죠. 이거 2013년도니까, 2013년도 11월 22일 날에 보면 여기 양봉이 이제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은 7,400원까지는 바닥을 친 시점부터는 7,4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네. 됐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도. 자, 이번에는 매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문자신데요. 자, 자동차 부품주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제 만도, 뭐 현대 위아, 그다음에 뭐 현대 모비스, 뭐 이렇게 대형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자, 만도 이제 조정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조정을 받고 있으면, 자, 이거는 그냥 매수 전략을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쭉쭉 빠질 때는요, 함부로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자, 마디 비율로 보게 되면, 일단 15만원까지, 15만원 초반대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은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매수를 추천해드리는 가격대는요, 14만원권이요. 14만원대에서부터 분할 매수하세요. 14만원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이 잘 안 내려올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서는 이제 15만원대에서부터 분할 매수 조금씩,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사겠다. 300만원은 15만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14만원에서 하고, 14만원에서, 그 나머지 또 300만원을 사면은, 그쵸. 13만원권역 초반대에서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13만 1000원, 14만원, 뭐 14만원 초반, 그 다음에 15만원 초반,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한번 잡아보셔라. 그러면은 아마 수익이 나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시 매수 가능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 자, 마찬가지 이제 전장 부품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카메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참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참 좋은 종목으로 느꼈던 거는 요 부분에서 죽지 않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좀 차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좀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고, 그리고 요 모습에서 조정을 받으면 한번 이것도 매매 종목으로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이제 째려봤던 종목인데 조정을 안 주고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다행히도 다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은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8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조정받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30%시고 아마 다시 수익권으로 돌 겁니다. 다시 수익권으로 돌 거고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조정 시 이 종목은 잘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ST.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신데요. 차트 모양새가 지금 보니까 아까 MC넥스가 많이 비슷하네요.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 안 되기 때문에 문자와 같이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ST하고 MC넥스하고 차트가 참 비슷하게 생겼죠? 보세요, 한번. 자, 차트가 느껴집니까? 자, 이게 동아ST고요. 이게 지금 MC넥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MC넥스는 참 좋은 종목이고 조정받으면 오히려 살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게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마찬가지 동아ST도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파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전고점 부분에 이렇게 부딪히는 자리에선 웬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팔고 혹은 절반이라도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 주도 안 팔았다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2,000원이면 머스크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시작하는 부분에서 매수가 됐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 그러면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때에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보유. 근데 다시 정고점을 갔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나마 안 팔고 버티고 있어서 이거를 보유를 했는데 만약 외국인들이 그쯤 가갖고 배신을 한다. 갑자기 매도가 없었던 부분에서 10만 주, 20만 주 매도를 쏟아낸다. 그럼 같이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꾹 잡고 있거나 기관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 그러니까 셀트리온처럼 전고점 부분에서, 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전고점 부분에서 오히려 외국인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전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자, 이 전고점 부분, 9만원 부분, 8만원, 9만원권역에서 어떻게 됐냐면, 최근 한 달 동안이죠.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거세게 매수가 들어왔고 1월 초반에서도 기관들이 거세게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가 동아ST가 매수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면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가져가면 되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갔을 때에서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하는 주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서는 같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뭐 기가 외국인들 매도하고 이슈를 하는데 같이 매도하면 되지 뭐 그걸 물량을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이 꾹 잡고 있고 계속 매수로 땡겨 올리면 매도할 필요가 없지만 쟤네들이 매도하면 같이 매도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에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W 중해신약.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신데요. 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JW 중해신약을요. 네. 9,750원에 매도를 했어요. 네.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너무 손실을 보고 있어서 그냥 손실을 보고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네. 자, 일단 JW 중해신약은 참 좋은 종목이도 저도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거를 참 많은 수익을 줬었고 살 때마다 참 괜찮았던 종목이었어요. 네. 잘 움직이고. 자, 근데 아무리 네. 좋은 종목도 매수 가격이 불안하거나 매수 가격이 고점이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별로, 그쵸? 재미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약도 뭐 잘못 쓰면은 독이 되듯이. 네. 자, 그렇죠. 그래서 9,700원대에서는 사실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종목을 이제 지난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매수할 네. 수 있었던 포인트들은요. 바닥권이 지나가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네. 여기 3,500원짜리 요 자리. 사실 저는 요 JW 중해신약을 요 박스권 밑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추천해 가지고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최근에서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게 있죠. 주식 챔피언에서 금요일마다 이제 일반인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이제 종목을 얘기할 때에서도 JW 중해신약을 여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들이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하게 되면 이게 수익이 참 많이 났던 종목인데 그거를 이렇게 여기서 사시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래서 참 좋은 종목인데 매수권역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거꾸로 됐으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종목은 참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 다시 10,000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언제 장기가 되나요? 어떻게? 한 스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타, 단기, 스윙, 중기, 장기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전문가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저의 단타와 단기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단타는요, 하루 동안에서 빨리빨리 매매하고 하루에 완료를 끝내는 겁니다. 단타는. 네. 그러니까 1초가 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단타고, 단기는 한 3, 4일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만약 오늘 샀으면, 어제 샀으면 어제가 18일이었죠. 네. 그럼 어제 샀으면 금요일 날에 끝내는 거예요. 네. 일주일 단위로. 그게 네. 단기고, 그리고 네. 스윙은 일주일에서 3, 4주 정도. 저는 아니고요? 스윙 매매라고 단기보다 길고 중기보다 짧은 걸 스윙 매매라 그럽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윙 매매는 일주일부터 3, 4주, 그러니까 한 달 이내, 일주일부터 3, 4주 정도의 매매 기간을 스윙 매매라 그래요, 저는. 네. 그리고 중기는 저는 한 달서부터 석 달 정도를 중기로 봅니다. 아, 그럼 3개월을 비중을 보시는 거네요? 3개월 이전, 그거부터요? 그러니까 한 달부터 3개월 이전일 중기. 그 장기는 이제 3개월 이상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저는 뭐 장기라 그래서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묻어가진 않아요. 그냥 빨리 3개월 정도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 JW 중해신약은요, 언제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냐면, 저는 스윙 매매 정도로 봐요. 한 달 이전에. 언제요? 한 달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에서, 한 10,000원 정도에 돌파할 수 있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한 달 이내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더 갖고 가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보신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손절 가격을 짧게 둔다 그러면 이제 8,000원 초반, 그러니까 8,020원인데 8,020원 정도를 손절선을 잡고 오히려 이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아, 그럼 이거 추가 매수는 얼마가, 얼마로?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세요, 조정받을 때. 뭐 8,000, 조정받을 때. 때요? 내려올 때 사시면 되잖아요. 8,020원 정도 손절선을 잡고 조정받을 때 뭐 8,100원에 사든 8,000원에 8,010원에 사든 20원에 사든 요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요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조정받을 때 이거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좀 그려드린 데 있죠.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에서는 매수하셔도 돼요, 이건.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그냥 길게 갖고 가고, 네. 네, 그러면은 손해는 손실은 안 보겠죠? 이제는 비중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제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8,020원이 깨지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손절하라고요. 그렇죠. 손절하셔야 되죠. 근데 손절선이 안 깨지면 요거는 한 달 이전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8,020원까지 안 가면 그렇죠. 네. 손절하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셜텍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신데요. 자, 박스권에 여기 있는 이제 크루셜텍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생체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인식 이쪽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자, 이게 최근에서 이제 여기 저점 부분에서 일단 박스권역에서 일단 이것도 제가 한번 상담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에서 이거는 이제 박스권 고점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때 밑바닥에 있을 때. 사실 고점 부분까지 왔는데, 아마 그거를 이제 대응을 좀 못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 요 궁금하신 점이 어떤 부분이시죠? 아,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제가 대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자, 15,000원에 사셨고, 지금 저점 부분에 있고, 박스권 저점. 매수가 사실은 안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크루셜텍은 보세요 한번.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3일 동안에 지금 거세하게 하고 있죠. 네네. 네, 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저점에 내려오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면서 박스권 하단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왔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이 박스권 저점이 깨질 수 있는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만약에 네, 왜냐하면 박스권 저점으로 내려왔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서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막 계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추가 매수해야죠.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저점으로 내려가니까 개인분들은 싸니까 살려고 그러고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개인들이 저점에서 내려왔으니까 살 줄 알고 물량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면 안 올라가겠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면 네. 지금 손실권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게 15%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상한가 제도가 30%가 된 이후에서 지금 최근에서 종목들이 차별화장이 되기도 하지만 종목들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10%에서 15% 정도는요, 한 방에 올라가기도 하고, 매매로서도 5에서 10%를 두 번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충분히 어떻게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종목이 저점이 깨질 부분, 그러니까 아직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섣불리 손절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네, 전저점이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반등 주면서 14,500원, 뭐 14,000원 쪽으로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네. 네, 들어줄 때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요. 지금은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세요. 전저점 자리가 지금 꼬리 저점을 보니까 얼마냐면은 저가가 13,000원이니까 13,000원이 깨지면 손절. 손절이요. 네, 13,000원 깨지면 손절해서 종목 교체. 네네. 안 깨지면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줄 때
14,000원권역으로 올라갔을 때 해서 14,500원 정도까지 네네. 차라리 그쪽으로 올라올 때 거기서 손절하고 차라리 더 빠르고 더 쉬운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수익권으로 돌리기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어려우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 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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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LG생명과학.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LG 생명과학 내 손실을 보고 있다가 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매도 가격이 아직까지 좀 손실이거든요. 네. 매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목표가를 매도를 얼마 선에서 일단은 지금 좋은 이게 계속 건- 올라갈 건지. 좋은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일단 7만 원 돌파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건 7만 원 돌파. 7만 원 돌파. 네, 돌파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72조 정도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이제 투자한다라는 이제 정부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차트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업종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돌파하고 있는 부분도 괜찮고, 7만 원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손실권역은 아닐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수익권역으로 바로 바뀌실 건데, 문제는 이제 7만 5천 원을 강력하게 넘어갈 줄지 안 줄지는 이제 가봐야 돼. 이제 그때 거기 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만 5천 원권역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7만 5천 원 네. 선 올라올 때요. 네, 그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전화를 주시면. 전에 매도를 하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아니 자꾸 네. 뭐 한 6만 8천 원을 못 올라오고 오늘은 6만 8천 원 넘었는데 6만 8천 원 때 올라오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모양을 만들었던 거죠. 예. 차트 모양을 만들면서 그 자리를 정고점을 이제 계속 부딪히고 그랬는데 오늘의 모양새는 이제 돌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돌파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정고점에 최근에 이제 부딪혔던 부분들을 이제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고요. 네. 7만 5천 원권에 갔을 때에서 강력하게 거기서 한 번에 갈 거냐 아니면 조정받고 갈 거냐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 종목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이건 괜찮아요. 보유하시고요. 7만 5천 원권, 그러니까 7만 4천 원에서 7만 5천 원권으로 올라오게 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7만 4천 원대, 7만 4천 원대에 그렇죠. 전화를 다시. 네. 이런 드려야 모양새로 되겠네요. 있는 대형주들도요, 뭐가 있냐면, 지금 NC소프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NC소프트도 지금 여기를 넘어가고 지금 지루하게 움직였다가 결국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C넥스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동아ST 이런 종목들도 요 모양새 비슷한 거예요. 조정받고 있다가 여기에 넘어가면 아까 그 종목에 이제 LG생명과학에 여기가 7만 원대, 여기가 7만 5천 원권역대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들 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여기저기에 있는 테마주들, 업종주들의 종목들에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모양새가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하나씩 뭐 하고 있어? 걔네들이 하나씩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LG생명과학도 어떻게 된다? 얘도 똑같이 고점 부분으로 돌파가 되면서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왜? 다른 애들은 갔으니까.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7만 4천 원 부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예.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자 게임주인데요. 이거 굉장히 약해서 최근에서도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 같은데,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위메이드 참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먼저 보내요. 네. 3만 6, 7천 원 할 때 문자를 드렸어요. 네. 그때 그냥 보유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도 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보유하라고 말씀드릴 때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너무 그냥 예. 보유하면 한 4만 원 이상까지 가면 그때 이제는 뭐 다시 전화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냥 보유했는데 네.
그때부터 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자, 이거 빠지는 건요, 지금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요 종목은요, 강하냐, 약하냐 따질 때 약합니다. 올라간 종목은 강한 거예요. 약한 건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보유를 하느냐? 더 빠질 건가요? 그렇죠. 더 빠질 수 있죠. 얼마든지. 약한 종목은요, 바닥을 칠 때까지는 계속 빠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양봉은 올라가는 모습, 양봉은 올라간다라는 뜻, 음봉은 빠진다라는 뜻. 근데 항상 개인분들이 사시게 되면 양봉에서 안 사고 음봉에 삽니다. 이유는 싸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빠지니까 싸니까 사는데 더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61선을 하회에 탈하고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위메이드를 보유하라 말씀드렸냐면,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게 되면 어디로 내려가 있어요? 박스권 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죠? 이렇게 하락 N자로 이렇게 빠질 만큼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을 때에서 지금 당장은 빠지지만, 뭐 지금 당장 뭐 25,000원, 2만원 빠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6개월 뒤, 1년 뒤에 다시 4만원, 5만원, 6만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면 어떻게 될래?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팔았다가 그럼 뭐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다시 사실 수 있는 자신이 네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왜냐면 그냥 지금 이미 매도하는 게 나은가요? 파는 게 나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표현들 많이 썼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는 종목이라고. 근데 저라면 안 들고 있죠, 당연히. 저라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서 빨리 그쪽으로 수익을 내는 게 빠르지, 굳이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지금 당장 빨리빨리 원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까지 빠지길래나? 자, 그럼 하락 목표치를 제가 한번 보도록 네네. 할게요. 자, 하락 목표치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요. 네네. 자, 요 자리가 허리 라인, 중심 라인인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 고점에서 저점으로 지금 빠질 만큼 빠져준 거예요, 지금. 네네. 빠져준 만큼 빠졌는데,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런 가격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근데 하락 목표치를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이거를 차트를 길게 보면, 이게 이만큼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중심만큼 빠지게 되면 이게 얼마로 내려가게 돼요? 뭐 8,000원, 6,000원으로 보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요? 중심만큼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자리가 나오려면요. 하락장이 돼야지 그렇게 빠집니다. 근데 지금 네. 하락장이 아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정도가 이제 거의 이제 하락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모양새를 다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와서 그래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최저점 자리가 여기는 저가가 3450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네네네. 2013년 12월 16일 이 자리가 3450원 자리인데, 그래서 거의 다 저점 부분에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근데 이 자리가 저는 깨질 거라 생각하지 않은데, 깨져도 조만간에 다시 35,000원, 4만원 쪽으로 반등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 34,5천원까지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아마도 낫겠죠. 왜냐면 지금에서는 힘들어서, 예를 들어 손절을 했어요. 네. 손절을 했는데, 뭐 내일 5% 올라가고, 그 다음에 3% 빠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한 달 동안 갔습니다. 근데 2달 뒤부터, 이제 NC소프트가 25만원 넘어가면 게임주들이 바닥을 칠 거라 그랬죠. 네네네. 그 NC소프트 넘어가면서부터 게임주들이 바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갑자기 35,000원, 4만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한 달 전에 팔았는데, 팔았으니까. 그냥 차라리 네네. 들고 있을걸. 그쵸? 그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2달 뒤, 석 달 뒤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2달 뒤, 석 달 뒤에서 이게 45,000원 가면서, 오히려 수익권으로 돌아서도 배가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손절하고 차라리 강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근데 그때 가서, 이거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을 걸이라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거는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반등이 나오려면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거래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가 확 실려야 돼요. 거래가 이렇게 확 실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만 이게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올라간다라고 계속, 그렇죠. 바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회사는 괜찮은가요? 회사 부분들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제 상당히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네네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성파워텍인데요. 자, 문자시입니다. 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자, 이번엔 문자시니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성파워텍. 자, 차트로 돌아갔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대선 테마주들은요, 아직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대선 테마주마다 지금 모양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누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없고, 계속 얘기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이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모양새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거래가 실려있던 부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거래가 실려있는 종목들은요, 잘 봐야 됩니다. 자, 거래가 이렇게 쭉쭉쭉 실려있는데 지금 말라있죠? 그러니까 뭔가에 지금, 매집 혹은 물량을 좀 털어내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5,400원이면은 좀 아쉬운 게, 여기서 공략하셔서 좀 아쉬운데, 요 종목을 아마 4,000원 혹은 3,8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요걸 3,000원대에 사셨거나, 아니면 4,000원 초반대에서 사셨으면, 요 종목은 지금 편안하게 그냥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5,4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조만간에, 여기 돌파된 고점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고, 올라갈 때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박스권 매매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쭉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자,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존 비주얼인데요. 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더존 비주얼 최근에 좀 많이 쭉 빠졌다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자, 요거를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쵸. 지금 가격대신데, 사실 이거를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면 어제 사신 건가요? 어제 샀어요. 아, 어제. 예. 자, 그러면은 스타일 자체가 단기세요? 아니면 중장기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자, 그러면 이거는 단기로 일단 대응을 하세요. 수급은 괜찮습니다. 수급은요, 괜찮고, 수급은 최근에서 이제 기가 외국인데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좀 어제도 강하게 좀 줬는데 어제 좀 들어줬기 때문에 좀 다시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2만원 권역에서 2700원 정도 권역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 이미 비중도 지금 적지 않으신 편이고요. 예. 한번 반등 주면은 그냥 이익 실현하시고 나서 오히려 쭉 다시 빠지면은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또 빠질 수가 있다, 그지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서 61선 부분을 깼었고 다시 들어주는 자리에서 거래가 지금 더 강하게 실려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쪽 거래에 비해서 많이 적죠. 예.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이렇게 실어야 돼요. 이쪽을 쭉 실으면은 이게 돌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번 걸릴 겁니다. 그래서 2만원부터 21,000원권 내에서는 이제 매도하면서 한번 매도하고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해서 또 올라오면 또 매도하는 그런 이제 매매가 유리해 보입니다. 2만원까지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양음영의 패턴을 보였으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서 한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매매 패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자, 이번에는 문자신데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밑바닥에서 갑질 종목을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그때 당시에서 이제 26만원권으로 쭉 올라올 때에서 요 정도면은 뭐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수익 한번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때에서 쭉 올라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정고점 부분에서는 한번 욕심내지 말고 한번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고. 자, 매도 타이밍을 노리신 분들은 다시 조정받으면 보실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3만원 권역에서 모르겠어요. 다시 팔고 여기서 샀다가 팔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218,0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다시 정고점 부분에서 다시 매도.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218,0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가면 26만원 권역에서 절반 이상을 매도하면서 천천히 가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LG머티리얼즈.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인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LG머티리얼즈. 예, 반갑습니다. 네. 자, 12,500원. 아이고, 매수 가격이 조금 높긴 한데 수익은 수익이세요, 지금. 아유, 2년 됐어요. 아, 2년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예. 자, 일지머티리얼즈는 저희 가족분들한테서도 이거 종목을 추천을 추석 전에 부분에서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추석 이후에서 11월 달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예. 잘 올라갔죠? 예. 예,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앞으로도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단점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단점인데, 조정도 쉽사리 안 주고 굉장히 좀 강한 종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은 제가 긁어드릴게요. 12,550원 사셨는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손실을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쵸? 손실을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제가, 손실이 안 되는 권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3,000원이 깨지면 5%를 이익 실현합니다. 적으세요. 네. 예, 13,000원이 깨지면 5%를 이익 실현하시고요. 네. 12,750원이 깨져도 또 5%를 또 줄이세요. 또 줄여요? 네, 12,750원이요? 네. 네. 아, 그때는 10%를 줄여요, 10%. 750원이면요? 12,000? 네, 네. 13,000원을 깨지면은 5%를 이익 실현하시고, 예. 12,750원이 깨지면 10%를 또 이익 실현하시고, 네. 그 나머지 5%만 남았죠? 예. 그 부분은 12,550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걸로.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자리를 깨면 이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안 깨지면 20%를 계속 들고 있으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13,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팔 필요 없이 갖고 있으면 계속 고점 돌파하면서 15,000원, 16,000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전략은 수익 권역에서 챙기는 전략에 깨지면, 만약 빠지게 되면은 그래도 이익 실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얼마까지 올라가면은 또 그냥 저기 해야 되나요? 일단은 14,200원이 돌파하는 그 순간 전화를 다시 주셔야 돼요. 14,200원이요?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이게 슈팅이 15,000원 걸릴지 16,000원 걸릴지 일단 그때는 가봐야 됩니다.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 예, 오늘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빠져도 13,000원이 안 깨지면 5% 이익 실현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제 46분, 이제 갑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죠. 자, 어제는 이제 테라세미콘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오늘 뭐 10% 가까이 좀 날라갔고, 전날은 이제 ICD였는데, 그쪽도 괜찮게 좀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뭐냐면, CTC 바이오입니다. 자, CTC 바이오. 자, CTC 바이오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이제 제약 바이오, 그렇죠?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자, 미생물 이쪽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 뭐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뭐 동물 백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AI, 이쪽 관련주들 항상 이제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보니까 거래량이 쭉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 장중에서 그거를 보고 3에서 5%권역 내에서 어제 샀었어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럼 못 사면 이걸 버리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패턴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패턴주로. 자, 그래서 매수권역은요. 지금 가격에서는 못 삽니다.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만약에 못 사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양음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조정을 받으면 16,5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여러분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16,500원권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시고 손절 가격은 패턴주로 드리기 때문에 매매로 말씀드립니다. 짧게. 그래서 16,000원을 손절선으로 해서 요거는 이렇게 분차트를 보게 되면은 16,500원 여기서 매수해서 16,000원을 손절선으로 자 돌파된 고점이죠.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뭐 15,000원까지 지지할 때에서 보유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지금 중장기적으로 매수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짧은 매매군은 왜? 강력하게 어제 그저께 해서 거래가 실리면서 뻘떡 섰기 때문에 그걸 조정받으면 그걸 매매. 예를 들어서 SDN을 고점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7%가 올라가죠. 종목이 한 반에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서 손절선을 짧게 3에서 5% 두고 올라가면 파는 그런 이제 매매 패턴으로 양음양 혹은 일양 이익 패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정받을 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갑질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 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지만 여러분들한테 AMOLED들 괜찮다라 계속 말씀드렸고 반도체 장비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괜찮습니다. 마찬가지 시장도 아마 다소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흔들린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눌린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자리지 겁먹고 도망가는 자리 아닙니다. 근데 종목을 아무거나 사면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종목은요, 차별화장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시장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상전화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상전화의 이종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